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미국 대선을 계기로 우리가 미국 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네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어떤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미국의 럼주 문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럼주를 추구했던 술 캡틴 큐가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했다. 네.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사실 캡틴 큐가 럼주에 기반한 술이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왜 이렇게 독하지? 그렇죠. 싸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지. 네. 양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시면 머리가 아플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주 스타일의 소주. 양주 스타일의 유사 소주. 하여튼 복잡하네요, 그 소리 진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양주가 최고급 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양주 비슷한 거라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당시에 이제 고급 양주들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병이 좀 이뻤잖아요. 약간 동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 친구들끼리 그 약간 그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캠핑 갔을 때라든지 이런 때 쫙 주머니에서 집 꺼내면. 그렇죠. 있어 보이는.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또 미국을 대표하는 술. 미국 맥주 역사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미국 맥주 역사라. 근데 맥주라고 하면 뭐 당연히 유럽 가운데 독일 맥주가 제일 유명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맥주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미국 맥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버드와이 땡이라든지 뭐 밀 무슨 땡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특징들이 있죠. 이 맥주들의 특징이 이게 뭐냐? 마치 보리 탄산수처럼 가벼운 느낌이 있는. 보리 탄산수. 그러니까 뭐냐면 버드와이 땡 보리 탄산수. 약간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느낌이 나. 그 보리가 주는 풍미, 그러니까 메가의 풍미보다는 좀 가볍기도 하고 좀 탄산이 좀 강력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 맥주가 거의 최초로 옥수수를 접목해서 맥주를 만듭니다. 맥주는 옥수수로 만든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옥수수를 부가적으로 넣죠. 맥주에다 옥수수를 넣어요? 네. 옥수수 전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보리가 메인이 되는 건 맞아요. 거기에 옥수수 넣고요. 그리고 또 최근엔 쌀도 많이 넣습니다. 쌀도 넣어요? 네, 쌀도 넣습니다. 그건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스타일의 맥주를 바로 미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풍미가 적고 맛이 심플하고 좀 가볍고 탄산이 좀 많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맥주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 밀땡 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맥주에 옥수수가 들어간다는 거 아마 처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부가물 맥주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메가가 나름 만들려면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것들도 있고 생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술에 그러니까 맥주에 옥수수를 넣겠다고 생각한 거는 미국만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안 넣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옥수수가 미국 농업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성공한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옥수수는 아메리카 원산지잖아요. 뭐 남아메리카 쪽, 남미 쪽이 원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보통 역사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1620년에 종교의 제를 찾아서 영국 등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 미국을 찾은 거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금 이제 뉴 잉글랜드로 불리는 북동부 쪽에 도착합니다. 캐나다 바로 옆이라서 되게 추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1년 후에 최초로 이제 추수 감자절을 드리는데 그때 수확한 최초의 작물이 바로 옥수수였던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늘 이제 미국의 원주민들 하고 이제 백인들의 관계를 보면은 늘 싸우는 느낌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주민하고 뭐 같이 싸운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학살에 가까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은 그 역사가 200년 가까이 지속되거든요. 200년, 300년. 그러니까 200년, 300년 동안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떨 때 그 원주민들이 뭐 영국 편을 들다가 프랑스 편을 들다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맨 처음에 메이플라워가 이 미국의 뉴잉글랜드에 도착했을 때는 네. 이 옥수수 작물을 바로 원주민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미국의 환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렇죠. 먹고 살 거 당장 없으니까 맞습니다. 원주민을 알게 됐고 네, 원주민한테 맞습니다.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게 됐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도착했던 인원이 한 100명 조금 넘었어요. 102명, 103명 정도인데 이때 첫 번째 겨울에 반이 다 사망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대를 못 이었다고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다 사망해서 그 다음에 넘어간 사람들이 미국민들의 지금 효시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다음에 온 사람들이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게 돼서 옥수수 작물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하는 걸 알려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잖아요. 15세기에 이미 남미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도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맞습니다. 뭐 덥기도 하고.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무역을 할 정도면은 그쪽으로 가지 왜 그렇게 하필이면 추운데 북동부 쪽으로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풍랑을 만나서 일단은 그 항로가 길어졌어요. 아,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식량도 부족했는데 정말 부족했던 게 뭐냐면은 싣고 갔던 맥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맥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맥주가 떨어져서 안 마시면 되지 생각하는데 식수였던 거예요, 맥주가. 거의 식수가 되다 보니까 물은 오래 보관하면 상하.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 홉을 많이 넣어서 그 홉의 기능이 굉장히 그 상온에도 잘 오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데. 방부제 역할 같은. 그렇죠, 방부제 역할 하는데. 이 맥주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빨리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나다가 가까운 이 북동부 쪽 뉴 잉글랜드 쪽으로 갔던 거죠. 더구나 당시에 이제 배가 굉장히 작았어요. 뭐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다 보니까 견디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배도 여객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화물선이었고 화물선 중에서도 와인을 운송하던. 그러니까 뭔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다기보다는 뭔가 좀 덜 준비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치밀하게 뭔가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미국 땅을 밟게 됐다. 어려웠던 사람들이 갔던 거죠.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북동부 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주민을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원주민을 뭐 초대해서 같이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선물도 많이 줍니다. 사슴고기라든지 첫 번째 추수감사절 때. 선물로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가 한 50년 정도는 지속됩니다. 50년요? 네, 50년간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뭐 사슴고기도 주고 칠면조 고기도 주고 집 짓는 법 알려주고 고기 잡을 다 알려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을 초대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그 날짜가 11월 넷째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지극히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즌과 맞물린대요. 즉 뭐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원주민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아, 원주민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날짜는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5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계속 이어서 와요. 그렇죠. 유럽에 계속 오죠. 그러니까 땅이 좁아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유럽인들이 당시에 몸만 온 게 아니고 뭘 갖고 왔느냐. 병을 갖고 옵니다. 병원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염병.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천연두죠. 천연두로 인해서 계속 원주민들이 죽어나가요. 실제로 미국의 노예 무역이 번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목화씨 같은 거를 이제 재배를 많이 시켰잖아요. 흑인들한테. 근데 그거를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처음에 시켰는데 이 천연두 같은 것 때문에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대체시켜서 진행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옥수수는 원주민한테 그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처음 배운 농작물이다.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곡물이다, 옥수수는. 그렇죠. 뭐 그거로 통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명절을 추수감사절이란 명절 자체가 유럽 거라 생각하는데 거의 이건 미국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만든 거에 중요한 작물이 옥수수였고 그 옥수수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맥주 제 원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처음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청교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국 쪽에서 넘어간 사람들. 근데 청교도들이 맥주를 담가서 제주에서 마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으로 제가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1600년대, 17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맥주나 와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청교도에 생각하는 금욕주의적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료였던 그때는 거예요.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뭐 안 마시면 죽는 그런 음료 같은 거였고 물 같은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빚어서 마실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이것이 증류주가 발달되면서 19세기부터는 알코올 도수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아무래도 증류하게 되면 그렇죠. 5도, 6도 정도는 그 맥주가 증류하다 보면 40도, 50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한 폐해 때문에 실은 금주법을 시행해서 이제 청교도들은 아니 또는 퓨리턴 같은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술을 덜 먹자, 마시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이고. 근데 미국 맥주는 좀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라거 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라거 계열의 맥주들을 그 동안에 많이 생산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연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라거 맥주라고 불리는 굉장히 가볍고 좀 맑고 이런 계열 중에서도 이제 그 필스너라는 이 맥주의 종류를 미국이 거의 전 세계로 널리 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로 알렸다고요? 네. 유럽 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라거라는 이 맥주 형태 자체가 1800년대 그러니까 독일이냐 하면은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고 옆에 오스트리아, 체코까지 포함해서 이쪽 계열 사람들이 800만 명 정도 옵니다. 미국으로. 그러니까 19세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맥주를 엄청나게 재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보리 재배는 이런 것도 했었지만 옥수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옥수수를 넣고 만드는 가벼운 맥주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맥주를 본격적으로 만드는데 그때 만들었던 맥주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라거 맥주가 중심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라거 중에서도 그 체코의 플젠 지방이라고 있는데 이 플젠 지방에서 굉장히 좀 더 밝고 부드러운 맥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필스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식 그대로 거의 만든 것이 미국이었고 이 방식이 지금 전 세계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이나 체코 이런 쪽 지방에 있는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좀 더 변형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좀 더 가볍게 변형이 된 거죠. 그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유럽 쪽 느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사회상을 보면은 19세기만 하더라도 독일인 같은 경우는 독일인 마을이 있어서 독일어만 쓰고 우리는 독일인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 당시 신성로마 제국이기도 했고 프로이센 쪽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일이 하나 터지죠. 20세기 들어서 독일과 미국이 싸우지 않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계 이민자들이 엄청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고 나는 이제 독일인이 아니다. 나는 독일에서 오지 않고 나는 그냥 미국인이다. 하면서 영어만 쓰고. 독일의 정체성을 내세우지 못했군요. 못했죠. 그리고 독일어 수업도 없어져요. 미국에서 막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슈미츠라는 독일인 이름은 뭐 스미스로 바뀌고 뮬러라는 이름은 밀러로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없어진 미국 술, 미국 맥주 이런 정체성이 이때 굉장히 확고하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유럽 맥주하고 좀 비교를 하면 미국 맥주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고 깔끔한 맛 뭐 이런 쪽으로 진화해 갔던 것 같고 독일이나 유럽 쪽은 아직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맥주가 있는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몰트, 그러니까 보리를 중심으로 많이 만들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굉장히 독특한 흑설탕을 넣기도 하고 다양한 허브를 넣어서 만드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영국 같은 옛날 방식 그대로 써가지고 이걸
그 미국 방식은 이제 라거라 그래서 저온 발효를 한다면 상온 발효를 시키기도 한다든지 이런 문화를 그대로 유럽은 좀 많이 유지해 온 편이었죠. 근데 미국은 그걸 이제 새롭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라거를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가벼운 맥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이 이렇게 맥주를 많이 단순화시키고 가볍게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제 맥주도 미국이 다시 부흥시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이제 미국 맥주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에서 맥주 만드는 걸 허용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수제 맥주로 바뀌고 당시 신조어로 크래프트 맥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수제 맥주 자체가 또 전세로 또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게 또 우리나라의 영향을. 우리나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많이 맞습니다.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와 함께 미국의 술의 역사까지 함께 들려주셨습니다. 불금의 기왕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s life.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